이제는 또 이재명 차기 대선 주자 주기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이재명을 죽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진 씨 파타야 살인 사건이 주범. 2015년 11월에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파타야 사건을 2017년 7월에 1탄 방송을 하고 2018년 7월에 2탄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네. 1탄 방송의 마지막에 보면 클로징이 뭔가 이제 거대한 배후 세력이 이 사건의 뒤에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클로징을 맺은 이유가 취재를 해보니까 보여요. 홍지욱 기자님, 앞서 보낸 편지에서 박철민의 허위 뇌물 폭로 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협박하여 돈을 뺏으려 했고 실행되지 않은 채 정치검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저격하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가 전 조직원 박철민과 장땡땡, 임땡땡을 2017년부터 수사했던 점, 특히 구속 중이던 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조작을 모의하고 그 대가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자유롭게 전화 사용을 하도록 특혜를 계속 제공한 점, 박철민과 장땡땡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같은 조직원이었던 임땡땡이 저에게 보내온 2023년 9월 17일자 편지를 첨부합니다. 네. 이게 지금 2017년이잖아요. 2017년 이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인데 지금 김모 검사, 중앙지검 강력부 김모 검사가 이때부터 성남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장땡땡, 임땡땡을 수사를 했고 코마트레이드 그 이준석 대표 있잖아요. 네. 이때 이 김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재명 관련 뇌물 사건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4년 뒤에 박철민 전직 조폭 박철민이 20억 돈다발 그 사진을 올리면서 2011년 대선판에서 조폭 연루소를 재점화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설계가 이때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대박 사건이네. 그러니까 박철민이 우리는 처음에 창작했다고 그렇지.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알을 보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네. 범행 동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17년부터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국제 마피아파와 엮어서 잡으려고 설계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땡땡도 지금 국제 마피아파인데 박철민의 조폭 동기예요. 그리고 박철민이 2021년 폭로를 할 때 김영진 외에 장땡땡이 내 동기 장땡땡이 돈 배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21년 폭로의 내용이 2017년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루어졌던 수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찰 단위에서 기획이 된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매진 문제는 아주 옛날이야. 이게 2017년부터 왜 그랬어? 그것도 희한해. 그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은 조폭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김 검사가 조폭을 조사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더래요. 한동훈 3차장. 네, 한동훈 3차장에게 전화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받더라. 라는 게 있었고 이게 이제 일개 평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보고가 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전화가 왔다는 것이고 최후 진술서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쓴 글이야 네, 이거? 2020년도에. 네. 같은 조직 출신 선배 사업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도박 관련 일을 했고 이재명 지사님이 피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배 이준석 대표와 도박 관련 일을 했다면 저를 조사하고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며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재명 지사님 역시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고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선배와 이재명 지사님도 황당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여기 2020년이라는 거지. 20년에 재판부에 낸 그 최후 진술서인데 저는 방송 자체에 나온 것들도 다 제가 외국에서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하고 조직 선배와 일을 했다거나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언급되는데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 검사님은 방송대로 하겠다는데 방송은 저와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다 틀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본인의 사건 재판에서 2020년 12월에 증언한 거예요. 김땡땡 검사는 김영진 씨 지금 사건 맡고 있는 정 검사가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걸로 조사 받자는 거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하던데 맞아요? 왜 그러는 건데요? 뭐 때문에 진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김영진 씨 내가 이준석하고 뇌물 먹은 경찰이나 잡고 끝내려고 수사 시작한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준석이나 이재명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음 달에 방송 나오면 김영진 씨한테 모른 척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텐데 김영진 씨도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이 사건 담당 검사도 아닌데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게 지금 장소까지 나오죠. 별관 411호라고 하고 검사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6월 14일 오후 2시라고도 지금 특정이
되고 있고요. 김영진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김영진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저걸 경찰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인적 정보를 다 지우고 주니까 본인 자필로 쓴 겁니다. 누군지. 진수린의 살인 사건 이후 이준석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재명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준석과 이재명 시장의 공생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진수린이 붙잡히면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진수린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하도록 도운 사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때 당시 준석 형님과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제가 준석 형님 일을 보던 동생도 아닌데 굳이 준석 형님이 저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석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도 못하죠. 자꾸 이재명 시장한테 부탁했다고 박철민이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경찰이 물은 취지는 뭐냐면 너 도피할 때 이재명이 도와줬잖아. 이거잖아. 진수리는 이준석과 이재명 간의 공생관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도대체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문에서 접한 게 다예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준석 형님이 재판 중일 때 담당 검사 김땡땡 검사인가? 아무튼 그때 불러서 이재명이 이준석 국제파랑 어떤 관계가 있냐, 커넥션이 있냐, 뭐 이런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조사를 받았고요. 그때 뭐 검사가 준석이 형 주변 사람들 싸그리 조사했을 겁니다. 김 검사, 강력부 김 검사가 불러다가 이재명과 성남국제마피아파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이건 또 경찰이야. 이건 또 검찰이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도 움직여야 되고 경찰도 움직여야 돼. 누군가가. 면 2017년에 사실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래 졌잖아. 그렇지, 졌지. 근데 그때부터 이재명 시장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사실은 대선 후보급으로 계속 거론이 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그때부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좀 제거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에이 무슨 중앙지검장이 아니, 차기 대선 주자를 지가 왜 죽여?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을 잡으려고 국정원 김과장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성남에 그러니까. 시청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무슨 무슨 뭡니까 동부연합 뭐 빨갱이 세력한테 청소 영역 줬다라고 하고 언론 기사 나오잖아요. 그 소스를 국정원이 언론에 준 겁니다. 그런 짓을 국정원도 계속했고. 사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성남 마피아 이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수완이 좋고 이 밖에서 이 돈으로 가지고 이 그 안에서도 어떤 어떤 구치소의 제왕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까지 왜 그때 검찰총장 참 이해가 안 가.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 주자는 얘기 못 할 겁니다.